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한 직장인들이 사회 초년생의 시간을 거쳐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설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지겠어? 라며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대기업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과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7년 IMF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풍족한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우, 기아, 쌍방울, 한보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을 다니던 직장인들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IMF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 월급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유능하여도 직장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금융위기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 외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커리어를 쌓고 승진하고 연봉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큰 부를 이루려고 한다면 최소한 임원까지 승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23년도 한국 CXO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매출의 100대 기업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0.83%로 조사되었는데요. 1000명이 입사해서 1명이 채 안 되는 0.8명만이 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임원이 되어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을 때는 임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직원보다 자리가 위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월급 외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월급 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월급 외 소득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투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월급 이외의 소득 만드는 방법은 바로 SNS입니다. SNS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을 말합니다. SNS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영향력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물론 지금 대세인 SNS 플랫폼은 다른 형태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된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에 SNS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NS는 왜 돈이 될까요? SNS로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돈 벌 기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까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다면 광고를 게시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 팔로워나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고 직접 파는 겁니다. 이미 신뢰를 얻은 이웃이나 팔로워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제휴 마케팅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컨텐츠에 타 사이트 링크를 삽입해 회원가입이나 구매를 추천하고 수익을 얻는 겁니다. 또 자신이 창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사진 촬영 방법을 주제로 SNS를 하고 있다면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SNS가 직장인에게 적합한 부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과 다르게 SNS를 운영하다가 실패해도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공부해서 SNS에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내 SNS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자기 개발과 새로운 경험을 축적했기에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로 들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창업했다 망했다면
냉장고 설비, 아이스크림도 처분해야 할 겁니다. 시간을 포함한 금전적 손실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생산성이 높습니다. 만약 퇴근 후 돈을 벌기 위해 부업으로 음식 배달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는 것은 생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등가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SNS의 생산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집니다. SNS에 한번 올린 컨텐츠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트래픽을 만들어내며 일을 합니다. SNS에 컨텐츠가 쌓일수록 SNS는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SNS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SNS를 하기 위해 특별한 사무 공간이나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SNS로 돈을 벌 수 있고 직장인 부업으로도 하기 좋은 이유에 대해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운영할 SNS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바로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SNS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연예인처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브이로그를 담은 유튜브 채널만 운영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먹방, 노래, 춤, 운동, 캠핑 등과 같은 남들보다 잘하는 취미나 특기가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창시절 전공이나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컨텐츠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나 특별한 재능도 수준 높은 전공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컨텐츠를 만들 특별히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자신만의 지혜나 인사이트가 담긴 노하우를 컨텐츠로 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도 빈번하게 만나는 문제들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평범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이 노하우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컨텐츠를 만든다면 누구나 SNS를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취업에 성공했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절세 방법을 알게 되어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어떨까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다른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일 잘하는 알바생 뽑는 방법이나 알바생을 관리하는 팁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식당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사장님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텐츠가 될 만한 좋은 노하우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평소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의 친구 중에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게 홍보를 위해 SNS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더 이상 올릴 만한 컨텐츠가 없다며 푸념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파스타집 사장이 아니고서야 파스타집 사장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파스타 중 재료 단가가 높아서 가성비가 좋은 메뉴는, 파스타집 사장이 자기 자식에게 먹이는 메뉴는 과 같은 질문을 종종 했었는데요. 그때 물어봤던 질문들이 생각이나 이런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주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고 반응이 꽤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컨텐츠를 본 사람들은 솔직한 파스타집 사장의 노하우에 그 가게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노하우를 컨텐츠로 만들고 컨텐츠는 SNS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끄집어내고 이를 컨텐츠로 만들어낼 노력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걸 해결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이 욕구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발전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욕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돈이 될 만한 노하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인이 SNS로 부업하면 좋은 이유와 SNS 주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우유부단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컨텐츠로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